안녕하세요. 서울대 박정환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고민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오늘의 고민은 바로 원장님, 저희 아이가 고1 남학생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계속 다녔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와요. 애는 맨날 숙제하느라 힘들다고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 끊고 인강을 들으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보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자기주도 학습 방향은 좋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 과목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전환한다? 성적에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수학학원이나 국어학원, 영어학원 다니면서 내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매일 하는 수업이나 주는 과제들, 그리고 관리, 숙제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것 없이 맨땅에 혼자 하는 거는 정말 부담스럽고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패키지 여행만 다니는 사람에게 매일 패키지만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네가 자유여행으로 일정을 다 준비해서 혼자 해보라 하면은 당연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도 비슷합니다. 학원만 다니는 학생에게 갑자기 네가 전 과목에 대해서 혼자 계획도 짜고 공부도 다 설정해서 공부해봐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잘할지 못할지 이것은 바로 미지수, 이게 바로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도 학습은 자유여행과 같이 많은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많은 선택권이 학생에겐 오히려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거쳐서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기주도 학습해야 되고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 학습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 자기주도 학습은 단순히 학생의 위지나 부모님의 위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 여행을 다니는 것보다 자유여행 가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단순히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자기주도 학습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그리고 공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과학학원을 다니다가 혼자 통합과학을 준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의지만 가지고 인간 끊어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해야 되는지 학습 구조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념을 공부할 때는 인강을 어떤 걸 좀 듣는 게 효과적이고 인강을 들은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개념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푸는 문제집이 오투라든지 올리르다든지 하이탑 이런 문제집이 난이도별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오답이 중요하고 고난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집이 좋고 혹은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학습 구조를 잡아줘야만 학생들이 여기에 맞춰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 나가면서 이런 식이 효과적이구나 라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 때문에 단순히 위지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완전히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주요 과목들은 학원을 다니되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 훈련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것을 확대시켜서 결국에는 주요 과목도 혼자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강은 어떤가요? 요즘 인강 좋다고 하던데 학원 대신 인강 들으면서 하면 안 되나요? 맞아요. 인강 퀄리티 너무 좋죠. 요즘에 1타 강사, 2타 강사, 인강 선생님들 너무 좋고 그리고 교재도 시즌별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강만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물론 수업도 어느 정도 좋지만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이잖아요. 숙제했는지 강제로 불러서 수업도 다 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다 외우고 이렇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거지 그냥 단순히 수업만 해준다고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강 같은 경우 너무 좋긴 하지만 이게 학생들이 공부 습관, 관리, 공부 구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인강을 줘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강으로 사실 성공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이미 공부 구조가 잡힌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제가 관리를 해봐도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인강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냥 듣는데 꾸준히 못 들어요, 일단. 그냥 틈틈이 듣고, 그리고 듣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풀이나 암기로 잘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인강만 조금 듣다 공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강을
믿고 맡겼는데 시험을 더 못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사실 저희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뭐 회사에서 일 끝나고 와서 이제 인강만으로 집에서 앉아서 인강을 들으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성취를 하고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학생은 더 심하겠죠. 학생들이 집에 혼자 와서 집에 앉아서 이제 모든 걸 다 통제된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기, 온라인으로 인강 듣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앉아서 컴퓨터를 막 틀어요. 인강 들으려고 했는데 컴퓨터에 또 뭐 있죠? 유튜브 있고 SNS 있고 게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강을 틀어 놓더라도 뭐 딴 거 하던가 집중을 잘 못하던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 학습 구조가 잡혀져 있지 않는 학생들에게 인강만 가지고 준비해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부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떤 단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학을 내신 준비한다? 그러면 저희가 뭘 먼저 해야 되죠? 개념 공부를 먼저 해야겠죠. 개념이 먼저 중요하고 충분히 갖춰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단계 개념 공부. 그래서 개념 공부를 인강으로 할지 아니면 교재로 할지 필기 암기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풀이. 단순히 뭐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오투로 풀지, 올리드로 풀지, 오답은 어떻게 할지, 뭐 틀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풀이 유형에서 또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문제만 푼다고 내신을 다 맞을 수 있을까요? 뭐 고난도도 나올 수 있고 신유형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학교 맞춤형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개념 공부, 유형 공부, 고난도, 서술형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후에는 이런 과목별 공부 방법을 이제 계획과 연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인강을 도대체 어느 시점까지 들을지.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 보통 2달 정도거든요. 그럼 한 달 기간에는 개념 공부를 다 끝내야 되고 나머지 한 달에 문제풀이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 구조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만 학생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공부할지 그리고 기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공부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핵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다 끊고 자기주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냐 학원을 다녀야 되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 해봐라 이런 것이 바로 방치로 연결될 수 있고 갑자기 학생이 성적이 확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단순히 인강 끊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학생의 공부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공부 설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원도 가면 그냥 앉아서 공부만 수업만 듣고 오는데 이게 공부 구조를 잡는 게 맞나요? 맞아요. 사실 학원에만 보내고 그냥 끝나는 거는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공부 구조를 어머니께서 잘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하고 예를 들면 뭐 중간 난이도만 풀어준다? 그럼 고난도가 사실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구조상에 분명히 학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님 어떻게 해야 되냐? 학원에서 진행하는 구조를 확인한 후에 부족한 것들을 학생들이 혼자서 또 할 수 있도록 보충해 줘야만 학원이 더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낸다고 그냥 잘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 구조를 잘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해줘서 더 완벽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학원의 공부도 공부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완벽한 전문가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큰 틀의 공부 구조 개념 공부, 유형 훈련, 뭐 고난도 서술형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지만 옆에서 파악해 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